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작입니다. 저는 모두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라 라는 주제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에 맞춰 문화다양성 주간을 운영합니다. 작년 2021년 7회를 맞이한 이 행사의 제목은 취향 존중,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문화다양성은 취향이 아니라 권력과 권력의 격차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취향이나 취향 존중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왜 모든 사람의 취향을 존중하지 못하고 있는가, 또는 왜 누구는 취향이라는 것을 아예 가질 수가 없는가, 그리고 그것이 권력과 불평등의 문제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전통, 생활 양식, 음식, 건축 등 인간의 삶의 총체라고 불리는 문화가 누구의 것인가, 어떤 사람들의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가, 그래서 누가 배제되는가,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문화 다양성에 대한 논의와 정책이 이것이 핵심이어야 합니다. 이 사회에는 인종, 민족,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 질병, 외모, 나이, 지역, 가족의 형태, 종교, 소득, 경제력, 고용의 형태, 학력, 학벌과 같은 사회적 정체성마다 누군가를 비정상으로 만들고 그 결과 자신이 속한 그룹만이 정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정상성을 획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상성은 그 정상성을 가지고 있는 그룹의 사람들에게 사회적 특권을 형성하게 하고, 억압받는 그룹인 억압그룹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차별, 억압, 폭력을 당연한 것, 어쩔 수 없는 것, 합리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장애인이 비정상이라고 규정되면 비장애인이 정상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차별, 억압, 폭력은 어쩔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비장애인들보다 열등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은 차별, 억압, 폭력의 대상이 되어도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구조적으로 형성되고 유지되고, 구조적인 차별이 아니라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결핍 때문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를 비장애인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의 문화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비장애인의 삶의 양식이 문화가 되고 비장애인만이 그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에게는 문화라는 것이 없어지고 장애인은 문화를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남성 중심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여성, 그리고 시스젠더 이성애자 중심주의에 살고 있는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논바이너리, 동성애자, 양성애자, 범성애자, 무성애자 등의 성소수자 등, 또 선주민 중심주의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 성인, 이 비청소년 중심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게는 문화라는 것이 없어지고 문화를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노영순 선생님께서 문화는 인간의 삶의 총체적인 양식이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의 기초이며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에 대한 권리 보장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인정하고, 이에 실천적인 대응으로 문화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00% 동의하면서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 모든 인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이 정말 모든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 보장의 주체가 국가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극장과 같은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학교와 같은 시설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공공기관에도 출입할 수 없는 그런 평등한 주체로서 존재할 수가 없다면,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평등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없다면, 장애인의 문화, 장애인에 의한 문화, 장애인을 위한 문화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국가가 모두를 위한 문화에 대한 권리, 문화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50대 50 혹은 여성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정치, 경제, 언론 등 사회, 제도, 정책, 여론을 만들어가는 분야에서 여성의 비율이 여전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다면, 여성의 문화, 여성에 의한 문화, 여성을 위한 문화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영화, 드라마, 음악, 문학 등 문화산업에서도 여성 제작자나 여성 창작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다면,
그런 상황이 남성 중심적인 문화 산업과 사회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면 여성의 문화, 여성에 의한 문화, 여성을 위한 문화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성에게 모두를 위한 문화에 대한 권리, 문화 다양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성별 이분법이 불편한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논바이너리가 전철역과 같은 대중교통이나 시청, 구청과 같은 공공시설 또는 초중고 같은 학교나 대학 그리고 일터 어디를 가더라도 성별 이분법에 의한 화장실밖에 없어서 화장실 이용이 어려워서 사회생활이 어렵다면 트랜스젠더의 문화, 트랜스젠더에 의한 문화, 트랜스젠더를 위한 문화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트랜스젠더뿐만이 아닙니다. 장애인과 여성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화장실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과연 이 사회는 자신들이 문화를 형성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성별로 나누어 갈등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느껴지게끔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 억압, 폭력을 가리기 위해서 젠더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마치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힘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갈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와 교회의 갈등, 노동자와 자본가의 갈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갈등 모두 같은 의도가 있는 표현들입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차별을 지우고 오히려 그들이 주류 사회와 화합하지 못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만드는 문제적인 존재들로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억압, 폭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서 모두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해외 사례로 소개해 주신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선언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은 문화권을 인권의 핵심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문화가 자신을 표현하고 알릴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모든 이들을 위한 문화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권력과 그 권력의 격차에 의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알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회에서 비정상적이다, 열등하다와 같이 인식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를 마음껏 표현하고 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화가 자신을 표현하고 알릴 수 있으려면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합니다. 모두가 평등함을 기반으로 안전해야 합니다. 퀴어 문화 축제를 생각해 보시면 1년에 단 하루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받고 자유롭고자 광장에 나오는 성소수자들의 축제이고 저항입니다. 그런데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폭력을 생각해 보시면 이 문장이 선언이 어떤 뜻인지 잘 와닿을 것 같습니다. 국내 사례로 소개해 주신 2013년 12월에 제정된 문화기본법 제4조를 보면 문화권을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상관없이 문화적 표현과 활동에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속해져 있는 사회적 정체성 그룹과 상관없이 평등한 사회를 살 수 있어야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명시한 것입니다. 모두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려면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이 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경험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다양성연구소는 이를 모두가 포함되는 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관련한 논의 가운데 전국적으로 잘못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포용입니다. 포용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주체, 즉 더 우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 포용적인 조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있다. 즉 엄연한 권력관계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한국 사회가 포용으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인클루전입니다. 이 인클루전은 포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클루전은 포함입니다. 포함은 한 공동체 속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원으로서 평등한 주체로 존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포함은 누가 누구를 포용해 준다는 것처럼 개인의 선한 의지에 기대야 하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룹 간의 권력 관계에 대한 명확한 문제 의식과 사회 문제에 대한 구조적 관점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며 실천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 때문에 한국 사회가 포함이 아닌 포용을 사용하게 된 것인지 혹은 어떤 연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치인, 학자, 연구자, 단체, 기업 등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그 어느 누구도 인클루전을 포함이라고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없습니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전히 다양성은 좋은 것이다. 윤리적으로만 옳은 것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 다름을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정도의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럭저럭 맞는 이야기 같지만 권력 그리고 불평등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빼놓고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양성과 포함은 구조적인 차별, 억압, 폭력을 정확히 직시하고 그 어느 누구도 배제와 소외를 경험하지 않는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공동체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문화 다양성은 그런 사회에서 보장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모두가 평등하게 포함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